나니까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시장에 있는 분들, 뭐, 여기 사업장이 뭐 시장통에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시장통에 왔겠습니까? 이게 팔자에 이게 용진자가 딱 있으면 이게 진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제 책에도 나옵니다. 이 진이라는 게 시장통을 의미하거든요. 종합. 이것저것 뒤섞인 거잖아요. 이 오행에서 토죠. 토. 토가 우리 중앙이잖아요. 중앙. 쌤 맞죠? 네. 우리 바로 이 건물 바로 옆이 중앙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토가 있죠. 이 밭전자죠. 밭전자. 중앙시장 옆에 밭전자 들어가는 또 부전시장이에요. 부전시장. 이게 부전시장도 있어요. 부전시장. 예, 그리고 이 진중에 개수 있죠. 개수. 물이잖아요. 이게 진중에 을목이 있잖아요. 강 이름이요. 동천강이라니까. 목수. 목수. 이 거짓말 같지요? 선생님들 이 안 오니까 이 용선생 다 거짓말 같죠? 뭐 요래 있다니까. 이제 가게가 중앙시장, 부전시장, 동천강변에 있다니까. 여기 또 이름이 무슨 동이냐면요. 이 진토잖아요. 밭전자 들어가고 항포구잖아요. 항포구 물. 전포동이에요. 전포동. 여기가 전포동이거든요. 음, 그리고 요 진진이 있어갖고 이게 자형 받았죠. 자형. 자형을 딱 받았잖아요. 네. 형살이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자동차 부속골목. 그리고 여기를 제가 진해에 원진 맞았죠. 내 앉은 자리 이쪽 뒷골목을요. 옛날에 도깨비 골목이라 했어요. 도깨비 골목. 도깨비 골목. 옛날에 도깨비 나오는 자리라고. 희한하죠, 쌤. 이 동네가 도깨비 골목이라서 이 건물에 장사하시는 사람들, 그 출입구에 도깨비 방망이 있죠.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네. 방망이를 하나씩 갖고 있다니까. 저도 그 방망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내 도깨비 방망이 어디 갔노? 이거 어디 놔놓으면 없다니까, 이게. 아유, 진짜 다 어디 갔노? 잠시만, 누가 갖고 갔나? 하여튼, 잠시만요. 도깨비가 갖고 갔나 보죠. 아유, 이 도깨비 방망이 한 보이 드려야 되는데. 안 보이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아유, 찾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네. 예. 보입니까? 네. 이거 많이는 못 보여드리고, 조금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먹고 살라고, 예. 좋다는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오면 좋다 해가지고, 예. 도깨비들 오니까, 뭐, 하여튼, 뭐, 이 동네 철학관이 엄청 많다니까요. 내 말했죠. 100 몇십 개 있다고. 뒤돌아서면 다 철학가입니다. 그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은 남자 같은 경우에 일지에 편제가 있으면 애인을 깔고 앉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여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애인을 가지고 있는 형상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게까지 조금 몰아가긴 좀 그렇고, 네. 몰아가기는 그렇고, 정제인 본마누라가 앉아야 될 자리에 편제가 있다는 거는 그냥 쌤 딱 이 얘기만 하세요. 애정의 아픔이 있다. 너무 간단한가? 편제편관 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그 애정적인 그 어떤 불안순이 있다는 거죠. 뭐 여자들 김효일주 뭐 또 뭐 있노 또 뭐 경인일주 남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개축일주인데 시주가 임술일 경우에 한 가지죠. 뭐 편관이니까. 개축에 임술이면 옆에 정관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애정의 아픔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편제하고 편관만 있을 때랑 예를 들어서 편관과 정관이 같이 있을 때 편제와 정관이 같이 있을 때 굳이 같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봐도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그냥 애정의 아픔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애정의 아픔이 지장간도 있다. 마찬가지고. 그렇지. 지장간도 정관이 있어야 될 자리에 편관이 있다는 건 애정의 아픔이 있다. 지장간도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 보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정 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 없다.
음, 뭘 그렇게 복잡하게 보니까 그냥 선생님, 애정의 아픔이 없는 현대인은 다 애정의 아픔이 있다 이래 보면 돼.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하나만 물어봐도 되나요? 예, 요 하나만 답변하고 수업 들어갈게요. 아니, 저기 무인성인데 예. 대운에서 인성이 들어왔어요. 예, 예. 그랬더니 직원들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가요? 뭐가 예? 아, 무인성인데 대운에서 인성이 들어왔는데 부하 직원들이 자꾸 아프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굳이 건가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몰아갖고 가기는 좀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식상이 억제되는 기운 때문에 뭐 부하 직원으로 이제 식상을 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원인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보통 이제 사주 원국이 네. 예, 사주 원국이 식신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좀 받고 이 모양이 월지가 이렇게 식신격이에요. 버티면 뭐 그렇게까지 몰아서 보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좀 편인에 의해서 도식이 된다든지 해서 식신이 좀 이렇게 깨지는 성향이 너무 강하면 예, 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오늘 편인이 많다 하면 되죠. 네. 편인이 많다. 잘 보입니까? 예, 안 보이죠? 아, 이게 밤이 되니까 햇빛이 좀 붙여갖고 밑에서 편인이 많다. 편인이 많다. 보면 이제 성격 장애. 이건 내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는데 성격 장애 아닙니다. 그냥 삼각형 하이소 삼각형. 잠시만 새로 또 들어오신 분 있어가지고. 편인이 뭐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옛날 책에는 좀 험하게 표현을 많이 해놨는데 그렇게까지 몰아가지고는 보지 말고 약간 좀 예민하다 해놓으세요. 예민하다.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성격이 조금 예민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하여튼 좀 험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 표현이 좀 거친데 일단은 조금 예민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진취성이 약한 거는 식상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편인이 좀 너무 많아 버리는 게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제 걱정도 팔자다. 하여튼 걱정도 팔자다 이래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좀 예민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조금 편인이든 정인이든 좀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좀 생각이 좀 많은 것도 있지만 좀 인생을 조금 피곤하게 만드는 성향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상담하면 너무 마음을 그렇게 걱정하시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야 하죠. 오늘도 이제 편인 다자 어머니께서 이제 자식 근심 때문에 상담이 됐는데 선생님들 이해가 되죠? 엄마가 편의성이 좀 너무 강하면 이놈의 자식이 얘가 뭐가 되겠노 싶으잖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이렇게 걱정이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자식이 또 잘 되죠. 그럼 또 다른 걱정을 또 찾아서 또 한다니까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편의성이 너무 강해버려가지고 이게 식상이라는 활동력이 위축되면 딱히 취미도 좀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취미를 좀 가지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교적인 모임에 가도 내가 솔선수범해 갖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또 의존성이 강해.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좀 뭔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희생적으로 하고.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열심히 희생적으로 한 거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이라도 좀 와야 되는데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이 안 오면 또 마음 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약간 편의성이 뭐 왜 그렇죠? 편이라는 게 이게 이거잖아요. 콩지의 눈물. 콩지 팥지 아시죠? 콩지 팥지. 맞나? 팥지의 눈물인가? 콩지. 콩지의 눈물 맞죠? 우리 콩지가 눈칫밥을 먹고 자라잖아요. 계모 밑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모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근데 계모는 팥쥐에게만 사랑을 주니까 혼자 뒤뜰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더라. 그게 편인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확 되죠. 콩쥐가 잘하잖아요. 그 계모한테는. 그러면서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지. 관심을 가져줘. 이게 편인이거든. 말도 막 이쁘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줘? 이러면 마음 상하면서 또 콩쥐의 눈물을 흘린다. 좀 슬픈,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게 이제 약간 편인이 좀 과했을 때에 항상 그 사람이 갖는 정신적인 좀 어려움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편인이 한 번씩 보면 콩쥐의 눈물을 흘리다 보면 뭐가 발달됩니까? 눈치가 발달되니까 이 또 눈치가 뭘로 간다? 이 운을 만나면 깨돌이가 돼가지고 이게 깨돌이가 운을 잘 만나면 돈 버는 재주로 가버립니다. 돈 버는 재주로 가버리는 거지. 아, 근데 콩쥐하고 신데렐라하고 좀 헷갈리는데 콩쥐가 나중에 시집을 잘 가는 거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편인 때문에 신분이 상승하는 통로 있죠. 신데렐라처럼 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운을 만났을 때 있죠. 운을 잘 만나버리면 이 편인 때문에 흘렸던 이 눈물이 나중에는 이게 큰 어떤 명예 내지는 어떤 재산적인 발전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수성가로 봐버리잖아요. 자수성가. 하여튼 제가 한번 뭐 사주를 이렇게 편인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인생 승부를 건 사람들 보면 요런 구조로서 있죠. 인생을 많이 살더라는 거를 관찰을 많이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콩쥐의 눈물이 이를 악물게 만들어가지고 뭐 어려운 시험도 합격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눈치에 깨돌이가 발달돼 보니까 남들보다 오히려 해속성, 식신이 도식되는데 머리는 확 돌아가가지고 깨돌이로 돈 벌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또 크게 또 이렇게 명과 재물을 장악하더라. 그래서 뭐랬죠? 이게 좋은 것 같은데도 나쁘고 나쁜 것 같아도 좋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기쁠 희자, 기쁨과 슬픔은 같은 곳에 있다. 맞죠? 이게 인생에 대운이 왔다라는 거는 희귀동소, 그 대운 속에서 웃고 울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운에 내가 돈도 많이 벌었는데 주변에 막 눈탱이도 많이 맞고 인간관계에 배신도 많이 당하고 남들 위해서 도움도 많이 줬는데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나는 도움을 많이 못 받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대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오 보니 뭐 딱히 좋은지도 모르겠다. 언제 운이 오겠나 이란다니까요. 인생 대운 다 지났다고 하는 거는 자기 전성기 잘 끝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전성기가 희기가 동소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낼 때는 흘렐레 하고 지냈는데 지나오고 보면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기라. 이런 거는 이제 무슨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관찰을 많이 해보세요. 운명에 대해서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용신대운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인생의 용신대운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관찰했을 때는 인생의 용신대운이라는 게 있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여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찬스를 잡는 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명리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관계를 잘 염두에 두고 십성을 좀 이해를 한번 많이 해보세요. 무조건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